1170원에서 지금 마감이 된 모습인데, 외환시장 마감 상황 그리고 해외 선물 전략까지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세용 멘토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 오늘도 어려웠습니다. 외환 마감 상황부터 살펴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1170원에 거래가 돼서 0.09%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게 이제 170원대에 머물러고 있는데요. 아마도 오늘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파는 2천억 정도 파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11월 달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서 팔아치운 주식 규모가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과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 그리고 이로 인한 환율 불안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10조 6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었는데요. 이걸 감안하게 된다면 최근에 이렇게 매도하는 것들은 환율의 상승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보고요. 그 환율의 상승에 대한 요인은 미국이 제공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내 정치적인 요인들이 이런 환율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나 그리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의 통화 정책이나 아니면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단시간에 끝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환율의 상승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향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환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다면 조정을 받겠지만 그 조정의 폭이 크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한 상승 추세의 모습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는 오늘은 엔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엔화의 어제 종가 같은 경우는 9,226달러를 기록했는데요. 1.5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구로다 총재가 나고야에서 열린 재계 간담회에서 기업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수준에 근접했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3% 정도 하락하는 등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임금이 오를 환경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서 내년본 임금 협상이 있는데요. 이때를 주목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구로다 총재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1% 이상 높게 해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부양책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는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소비 진작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를 살리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와 구로다 총재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매해 봄 진행된 노사 임금 협상에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계속 촉구해 왔는데요. 기업들은 매해 기본급을 인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상률이 1%를 넘지 않아서 BOJ가 생각하는 2%의 물가 목표를 하회하는 정도를 항상 올렸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흔히 말하는 일본의 경제가 쉽게 시차를 살아나지 않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현재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0.120 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100포인트를 기록했던 거는 1년 만이고요. 그리고 오바마 정부가 들어섰을 때 달러 인덱스가 70포인트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 100포인트라고 한다면 30포인트 정도 상승한 거죠. 그래서 통화 정책으로 보게 된다면 30% 정도의 강달러 정책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제 정책을 쓴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약달러 정책을 쓸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시 행정부 그리고 레이건 행정부 때 고점 대비해서 40에서 많게는 50까지 달러 인덱스를 낮췄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0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부시 정부만 강화하더라도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60에서 7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달러 인덱스가 그 정도 떨어진다면 다른 통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엔화뿐만이 아니고 신흥국 통화 이런 글로벌 통화들이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엔과 신흥국 통화까지 좀 앞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향후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그 유가를 제일 먼저 하겠는데, 네. 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43.32달러를 기록해서 0.21% 정도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떨어졌던 이유는 이제 그 오펙의 감산 합의에 대한 회의론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란이 신규 유전에 대해서 생산을 개시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가 결과적으로 보면 유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졌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1.78% 정도 상승을 해서 4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등락을 반복하지 않을까. 30일 날 있을 그 오펙 회원 그 총회에서 이때 생산 커트에 대한 뚜렷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감도 있지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어제 같은 경우 중국 국가통계국이 중국의 10월 원유 생산이 전달보다 11만 배럴 감소해서 378만 배럴을 기록했다라고 밝혀서 유가 하락폭이 더디었고요.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면 2009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블룸버그에 따르면 PIRA 에너지 그룹의 그 게리로스 회장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펙 회원국들은 저마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일 것이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현재 놓여 있다. 그리고 그게 산유국들이 협력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감산할 가능성이 크고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유가는 단기적으로 60달러까지 상승하지 않겠냐. 지금 현재 수준보다도 한 35% 정도 상승하는 건데요. 이 정도 6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장의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회의감에서 감산 합의를 하지를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쪽에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지금은 굉장히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물론 43달러 정도는 깬다면 지금은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하일 때는 꾸준히 유가를 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5%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2.74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박스권은 탈출한 모습이 보이고요. 감해도 구간에 있다라고 봐서 아마 매수세가 들어와서 천연가스를 상승시키지 않았나라고 보는데요. 이제 지금은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겨울철로 접어들게 되면서 난방 수요가 많아질 것 분명한데 만약에 이번 겨울도 작년 겨울과 마찬가지로 따뜻한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본다면 한 0.5달러 정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가격도 높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오버나잇 통해 가지고 길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도 짧게 투자하시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격 기준으로 보면 1221달러를 기록해서 0.21% 정도 하락했습니다. 12월 이후에 금리 인상이 그 대두가 되면서 최근에 들어서 떨어졌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그런데 소폭도 어제의 하락분을 다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1,300달러에서 지금까지 거의 80달러 정도 떨어졌으니까 좀 많이 떨어졌다고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바닥권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 한 8% 정도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그 간밤에 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데이 트레이딩을 하실 때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0월 초반 같은 경우는 초반에 그 1250달러를 찍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던 것처럼 아마도 이런 모습이 보일 건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1250달러를 찍는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당분간은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 약세가 진행 중이고요. 엔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통화에 달러가 강세가 됐기 때문에 약세가인 거죠. 흔히 말하는 일본 경제나 아니면 일본 그 중앙은행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뭔가의 변수에서 지금 현재 달러 약세가 엔화 약세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지금 엔화가 약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나